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돈 문제 없이 살기입니다. 여러분 또 의아하세요? 어떻게 의사가 돈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해나? 저는 사실 돈 문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는 잘 알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돈 문제. 네, 제가 한 30년, 40년 전에는 돈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정말 우리가 다 못 살았죠. 다 못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돈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는 문제는 문제였는데 요즘같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때는 그래도 저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요, 그때보다 얼마나 잘 삽니까? 뭐 10배, 20배, 100배, 뭐 어떤 통계는 10,000배도 되고요. 굉장히 잘 살죠, 우리가요. 그런데 이렇게 돈 문제가 많아졌고요. 왜 이렇게 빚이 늘었어요? 요새 저축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말 저축이 있는 사람들은 뭐 극소에 불과하고요. 빚 있는 사람들이요, 대부분입니다. 개인들도 뭐 우리 개인들이 진 빚이요, 우리 1년 총생산이 넘어갑니다. 1년 총생산이 아마 1,400조인가요? 500조인가요?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걸 넘어섭니다. 그러면 개인만 빚을 지느냐? 회사도 이보다 더 큰 빚을 지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국가도 그 정도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그 정도 빚을 지고 있고요. 가난할 때는 오히려 돈 문제가 없고 빚도 없고 저축이 많았는데 어떻게 잘 살게 됐는데 이게 돈 문제도 늘어나고 빚도 많고 이렇게 됐을까요? 참 아이러니죠. 네, 이렇게 빚이 늘어나니까 우리 주위에 잘 보세요. 개인들은 파산을 하고 또 회생을 한다, 이런 말을 듣게 되죠. 또 회사가 파산했다, 이런 말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네, 그러거나 아니면 국가가 이제는 파산을 해요. 네, 국가가 파산을 해서 뭐 재정위에 빠졌다. 이게 다 돈 문제죠. 네, 그러니까 뭐 개인이나 국가나 합쳐서 전부 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스트레스다라는 건 뭐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시죠. 네, 일단 빚이 있다. 그러면 이게 빚을 갚으려면은 쪼들리잖아요. 그 자체가 내가 긴장을 해야 되고 뭔가를 일을 해야 되고 갚으려니까 스트레스죠. 두 번째가 당장 쓸 돈이 부족하다. 내가 뭐 아이 학원비도 내야 되고 뭐 식료품도 사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또 스트레스겠죠. 네, 이걸 어떡할까? 세 번째가요, 쓰고 싶은 것을 못 쓴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못 갖는다. 또는 누리고 싶은 거를 못 누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욕구를 억제해야 되겠죠. 그냥 내가 쓸 만큼은 있어요. 당장 쓸 돈은 있는데 내가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이런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 억제가 되겠죠. 그 다음이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내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우를 받아요. 어디 백화점에 가보세요. 돈 많은 사람 대우 받죠? 그 어떤 명품점에 가면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게 대우죠. 또 내가 많은 물건을 사면은요, 주차에도 이게 특혜를 받아요. 뭐 하여튼 대우가 달라지거든요. 이 대우가 달라지는 게 뭐겠어요? 불만이죠, 불만. 네, 이 불만이 또 스트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초라하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건 뭘까요? 내가 뭐 남에 비해서 초라하다. 이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네, 열등감도 스트레스가 되겠죠. 이건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내가 쓸 것이 없다, 내가 뭐 소유한 것이 작다. 이게 이제 열등감인데요. 그게 아니고요. 돈을 못 번다. 이것도 스트레스예요. 이것도 뭐냐면은 남보다 돈을 못 번다. 이게 열등감이거든요. 남은 뭐 엄청난 돈을 벌어왔는데 나는 요거밖에 못 번다. 내가 아직 쓸 게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또 열등감이 됩니다. 그러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돈 문제가 없냐? 아유, 왜 없어요? 네, 더 많을 겁니다. 일단요, 관리가 힘들어요. 네, 그거 다 관리하려면 머리 뽀개집니다. 그리고 또 돈이 있으면은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땐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가 없는데 돈이 있을 때는요, 희한하게 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를 일일이 다 상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갖다가 자꾸 이게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자꾸 찾아옵니다. 돈 달라고요. 뭐 울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뭐 불공평하다고도 하고 뭐 하여튼 별 얘기 다 해서 내 돈을 뜯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자,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 문제가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도 짐작하시다시피 나도 남만큼 쓰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남만큼 쓰려 하기 때문에. 남만큼 가지려 하고 남만큼 쓰려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짜 이유죠. 우리가 이제 더 벌려고 해요. 이거 왜 더 벌려고 합니까? 그거 똑같아요. 남만큼 쓰기 위해서 더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더 벌다 보면은 또 빚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니까. 두 번째요. 이렇게 더 쓰려고 하는데 이것을 뒷받침을 해줘요. 그게 뭐냐면은 빚장사들이 굉장히 늘어난 거죠. 이게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융산업. 과거에는요, 우리가 이제 그 개를 한다든지, 고리대금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소규모였어요, 소규모. 근데 요새는요, 이 금융산업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광고들을 해요. 그래서 그냥 쉽게 빌려줍니다. 옛날에 신용도 따지고 담보도 따지고 그랬잖아요. 이거 안 따져요. 그냥 전화 한 통화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30초 내에 된다.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졌고요. 뒷조사도 안 하고요. 두 번째, 이게 장려를 해요. 그래서 갖다 쓰라고. 이게 마치 무슨 혜택이고 돈을 빌리는 게 혜택이고 권리인 양 이렇게 선전을 해요. 그러니까 갖다 쓰기도 쉽죠. 빚지기도 쉽죠. 이게 특권으로 생각하니까 우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빚을 지는 거죠. 과거엔 따지고서 이 담보를 잡았잖아요. 담보라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빚을 못 갚으면은 그 담보를 처분을 해서 빚을 이제 갚게 한다. 이게 담보잖아요. 요새는요, 담보로 하는 게 아니고요. 뭐로 하냐면은 내가 미래에 수입이 있다. 미래 수입이 담보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것 때문에 재정위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얼마를 벌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하고 그것만큼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재정이익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흔히 벌어지죠. 네, 앞으로 벌 수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다. 아니면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과거에 돈을 빌렸다가 갚잖아요. 요거를 신용이라고 해요. 내 신용 등급이라고 하는데 빌리고 갚고를 문제없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또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입이 얼마가 있던 가진 게 얼마가 있던 담보가 있던 이런 건 전혀 관계없이 신용만 가지고도 돈을 빌려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빚을 지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모두에 왜 진짜 원인이 더 쓰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더 쓰려 할까요? 네, 이게 사실은 더 숨은 이유입니다. 왜 더 쓰려 할까요? 그 더 쓰려 하는 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내가 남보다 지고 싶지 않거든요. 남만큼 갖고 싶고 남만큼 쓰고 싶고 이게 비교입니다. 내가 비교를 하니까 더 쓰고 싶은 거죠. 돈 문제의 진짜 원인을 아셨으니까 이제부터 돈 문제 없이 살기를 해보겠습니다. 돈 문제 없이 살려고 대부분이 하는 방법은 뭘까요? 네, 당연히 더 버는 방법입니다. 더 버는 방법. 누구나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요, 누구나 더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더 노력을 하죠. 근데 실제 결과는 어떤지 아세요? 네, 그렇게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네,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한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대부분 다 제자리예요. 돈 벌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별로 버는 게 없어요. 그러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빚을 집니다. 돈을 벌려고 돈을 빌려서 뭔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빚을 지죠. 네. 이거를 이제 돈 벌려는 다수의 비애라고 합니다. 실제로 다 돈 벌려고 하는데 돈 버는 사람은 극소수고 다 대다수고 오히려 빚을 지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하나씩 예를 들어 볼까요? 다들 그 단박에 대박을 터뜨리려고 그래요. 네, 이러면 대부분 다 망합니다. 쪽박이죠. 대박이 아니고 쪽박이 됩니다. 또 일을 하는데 무리하게 알바를 하죠. 네, 투잡을 뛴다든지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돈을 더 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몸에 병이 생겨요. 지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병원 다니면서 병원비로 더 들어가요. 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또 복권을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냥 심심풀이로 사는 분들은 그게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거를 매주 삽니다. 그것도 상당한 돈을 들여서 어쩌다 당첨되기도 해요. 그런데 백날 해봐야 원금보다 이게 당첨되는 게 떨어집니다. 해보세요. 이게 되나? 이게 우리 카지노 가서 도박하는 건 똑같아요. 오래 하면 할수록 내 원금은 까먹게 돼 있어요.
네, 점점 내가 투자한 것보다 드린 것보다 적다는 거죠. 투자도 비슷해요. 뭐 한 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오래 하면 할수록 결국은 원금을 까먹게 된다는 거죠. 돈 버는 방법은 이 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거의 아닙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돈 문제 없이 살기에 제가 닥터유가 첫 번째 권하는 방법이 비교의 균형 맞추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할 때 균형 맞춰서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이 비교를 하거든요.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은 내가 안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를 해요. 그러면 항상 내가 부족하게 되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돈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는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나를 부러워해요. 네. 그 사람이 안 가진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은 돈을 가졌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돈이 당연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가진 것, 뭐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건강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글쎄요, 뭐 저를 본다면은 뭐 제가 교육을 좀 잘 받았으면은 학벌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여하튼 저는 좀 못생겼습니다만은 잘생겼으면은 뭐 잘생긴 거를 또 저 사람이 안 가졌으니까 그걸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도 또 똑같이 비교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할 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요. 양방향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안 가진 것과 상대방이 가진 것도 비교를 하지만은 내가 가진 것과 상대방이 안 가진 것도 동시에 비교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 사람이 가진 것, 저 사람이 안 가진 것을 한번 봐보세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안 가지고 저 사람이 가진 것만 눈에 보이고 처음에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안 가진 거를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틀림없이 내가 갖고 있어요. 참 희한하게도. 아니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갖고 싶냐고. 그러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걸 저 사람이 갖길 원하거든요. 참 희한하죠? 자, 이제 이렇게 비교를 균형을 맞춘 다음에 이걸 행동에 옮기시면은 더 쉬워집니다. 어떻게 행동을 옮기냐면은 남이 가진 것만 부러워해 주라는 거예요. 남이 안 가진 건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내가 안 가지고 있는데 남이 가진 것을 내가 일부러 부럽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오, 당신 돈 많은데 참 부러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네, 돈 많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잘생겨서 내가 그게 부러워. 진심으로요. 뭐 저는 아니지만 하여튼 안 가진 걸 부러워하는 말을 주고받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둘 다 남의 것만 부러워하기 때문에 남의 것만 더 갖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데 내가 부러워해주면은 상대방도 반드시 내가 가진 것을 부러워해준다. 닥터유가 제안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줄이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또는 만족하고 불만족하고가 뭐에 비냐면은 내가 현재 가진 것, 그리고 내가 현재 원하는 것의 비율이거든요. 내가 가진 게 많고 원하는 게 적다 그러면 만족하겠죠. 근데 가진 게 적고 원하는 게 많다 그러면 불만족하겠죠. 그런데요, 이게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내 관점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진짜 가진 거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잖아요. 그럼 가진 것이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진 건 그대로인데 내가 뭐 돈이 뭐 100만 원밖에 없다. 그렇게 칩시다. 그런데 가진 것은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가진 것을 내가 100만 원이나 갖고 있어 라고 감사하잖아요. 그럼 그게 점점 커집니다. 근데 10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왜 1000만 원밖에 없어? 이렇게 가면은 그게 점점 작아집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라는 거죠. 자, 그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 이걸 뭐 욕구라고 얘기도 하고 더 뭐 보통 분들이 하는 말은 욕심이라고 얘기도 하고 욕심을 버려라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욕심을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말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줄여보세요. 네, 이걸 자꾸 키우다 보면은요, 이게 가진 것은 적고 원하는 게 늘어나면은 점점 나는 불행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가진 것을 못 갖게 돼요. 내가 이게 힘이 들어가지고 욕구를 줄이라는 게요,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줄이잖아요? 그럼 내가 스트레스가 적어져서 내가 더 일을 할 수 있다든지 내 기력을 좀 더 나한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더 가진 걸 갖게 되거든요.
네, 욕심을 버리는 거하고는 다른 말이죠. 욕구 줄이기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마음가짐으로 이제 이 첫 번째 해야 될 액션은요. 지금 빚을 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빚부터 줄여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매달 갚아야 되는 빚이다. 이걸 이제 생활빚이라고 해요. 네, 이런 빚이 있다면은 이것부터 갚기 시작하는데 그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이제 한 예로 든다면 이런 거죠. 매달 마이너스 통장이 돼요. 네, 그러니까 먼저 써가지고 이제 빚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날이 되면은요, 그게 다 나가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마이너스가 돼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어떻게 플러스로 만드느냐? 네, 아주 간단합니다. 이 플러스가 될 때까지요, 일체 지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불과 한 달 내지 두 달입니다. 한 달 내지 두 달만 일체 지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조금 이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조금 구차해져요. 네, 한 달, 두 달 정도는 내가 뭐 밥도 안 사고, 네, 내가 뭐 택시 타고 다닐 거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뭐 하여튼 뭐 부조금도 안 내고, 뭐 이런 식이 되거든요. 네, 하여튼 일체 안 써야 돼요. 네, 네, 그러면은 좀 구차하게 살고, 뭐 욕먹고, 뭐 그러다 보면 뭐 얼굴 빨개지고, 무안당하고, 굴욕당하고, 요것만 견디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두 달 사이에 이 마이너스 통장이 바로 플러스 통장이 됩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냥 안 쓰기죠. 두 번째 방법은 집에 있는 것 쓰기입니다. 집에 있는 것 쓰기. 집에 갖고 있는 것을 이 학자가 통계를 냈어요. 얼마나 쓰고 있나. 그랬더니 실제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 집에 갖고 있는 것의 30%만 쓰고 70%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집에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요, 이제부터는 장 보지 마시고요. 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냉장고 열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음식이 있나. 참 희한하게 내가 오늘 장 보고 왔잖아요. 근데 찾아보면요, 똑같은 음식이 내 냉장고에 있어요. 내가 어떤 옷을 사가지고 왔잖아요.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어요. 신발 반드시 있어요. 뭐든지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을 다 쓸 때까지 새로 사지 않는 겁니다. 네, 이것도요, 한 몇 개월은 갑니다. 먹는 것만 해도 몇 개월 가거든요. 뭐 한 달은 좋게 가요. 해보세요. 틀림없이 갑니다. 그러니까 매일 다른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음식으로 다 충당을 해보세요. 절대 1개월 정도 갑니다. 세 번째 방법이요. 이게 이제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방법인데요. 이게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대신하기. 네, 이런 일이 굉장히 벌어집니다. 네, 내가 이제 뭔가 힘들어요. 짜증이 나요. 그럼 많은 분들이 가서 쇼핑을 하거든요. 그 쇼핑할 때 그 물건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죠. 내 스트레스 풀기 위해 사는데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풀리냐면은 내가 쇼핑을 할 때 대우를 받아요. 네, 그리고 내가 그걸 샀는데 내 생각에 이거는 남이 안 갖고 있는 거야. 네, 이런 느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게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고요. 스트레스에 다시 악순환이 됩니다. 내가 사가지고 그거 살 때까지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대우도 받고. 근데 집에 들어오는 것부터가 벌써 다시 스트레스가 되죠. 왜냐하면 그게 후회가 되거든요. 이거 살 필요가 없는데. 아니면 그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벌써 내가 돈을 또 썼잖아요. 가뜩이나 빚도 졌는데. 그래서 그 생각이 앞서니까 내가 방금 산 게 필요하지 않은 거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집에 사가지고 와가지고 어디다 넣어놔요. 그래서 집에 보세요. 네, 가보시면은요, 심지어 포장지 뜯지 않은 뭐 백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 때는 중요했는데 정말 쓸 때는 쓸 필요가 없는 거를 갖다가 사는 이유. 네, 이게 스트레스라는 거거든요. 내가 스트레스가 생겼다고 하면은 그 원래 원인을 해결해야지. 이게 물건을 사는 거나 쇼핑으로 이거를 푸는 것은 다시 스트레스의 악순환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이요. 요새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익숙할지 모르겠는데요. 소유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소유하지 않으면 뭘 하면 되겠어요? 공유를 하면 됩니다. 공유라는 게 이제 대출, 네, 아니면 빌려쓰기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요새 빌려주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렌탈.
이런 게 좋습니다. 소유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나는 꼭 새 거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써보면 똑같아요. 옷도요 꼭 새 옷을 입을 필요 없어요. 뭐 스마트폰 많이들 사시잖아요. 이거 꼭 새 거 살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다 누가 쓰던 거 사도요. 그래도 문제가 없고요. 남이 쓰던 거 써도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렌탈을 하시거나 대여하는 데 가서 빌려 쓰시거나 애기 용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애기한테는 새 걸 사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신데 그러지 마시고요. 애들은 정말 짧은 기간밖에 못 쓰거든요. 오래 못 써요. 네, 뭐 형제가 있다면은 뭐 물려주기도 하는데 그 밑에 아이가요 되게 싫어해요. 나는 왜 맨날 형이 쓰던 거 또는 언니가 쓰던 걸 내가 써야 되느냐. 그러지 마시고요. 다 빌려 써보세요. 네, 그러면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마이너스 통장 플러스 만드는 게 금방 돼요. 이렇게 이제 생활빚은 정말 1, 2개월 정도면 완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은 플러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이자가 나가는 또는 이자 플러스 원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죠. 내가 이제 집을 샀다. 그러면 되게 이제 이게 장기 빚입니다. 단기 빚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자만 갖든지 아니면 이자 플러스 모기자라 그래가지고 이자 플러스 원금을 갖다가 장기간에 갚는 거거든요. 이게 또 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빚 갚기를 하셔야 되는데 돈 문제 없이 살기의 방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자나 이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자나 또는 원금 갚기 이거 빚이잖아요. 이 빚을 내 수입, 내가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의 10% 이하로 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이자나 원금으로 내가 10만 원을 나간다. 내 월급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자나 원금으로는 10만 원 이하로 나가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다른 나머지 비용 가지고 다른 생활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 남습니다. 전체 내 자산을 따져보면은요, 예, 그게 전체가 빚이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5억이라고 하시죠. 근데 내가 은행에 3억의 빚이 있어. 예, 그럼 빚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은 이 빚을 갚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얼마까지 갚아야 되느냐? 내 전 재산의 빚이 10% 이하로 갚으셔야 돼요. 네, 지금, 아까 제가 우리 개인들이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느냐?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빚을 지고 있다. 국가도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거든요. 회사도 회사의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돈 문제입니다. 딴 게 돈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빚을 안고 평생 살아보세요. 평생 돈 문제입니다. 그리고 평생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안 갖고 계시라는 건 아니고요. 빚을 갖고 있대 전체 재산의 10% 이하로 줄이시는 것까지 마치시면 이제 돈 문제는 진짜 없이 살게 됩니다. 이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활빚은 1, 2개월. 그 다음에 이자나 원금을 갚는 거를 해결하는 데까지는 한 3, 4개월. 전체 빚을 10% 이하로 줄인 데까지는 2, 3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작해 보겠습니까? 돈 문제 없이 살기 생각보다 쉽습니다.